파운드리 자체가 좀 자립해서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의 뒷배를 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결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텔을 대놓고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AWS와의 커스텀 칩 계약입니다. 근데 이거 실상을 보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인텔의 끝없는 추락이 예상되고 있었던 가운데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인텔이 현재 20옹스트롱의 공정을 취소한 다음에 파운드리 그리고 제조사업부 자체를 분리를 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팹 건설은 중단을 하고 미국 공장 건설은 계속 지속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죠. FPGA 사업부인 알테라 지분을 조금 매각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AWS의 18옹스트롱 AI 칩을 계약했다라는 말이 있어서 요거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칠판을 이용해가지고 인텔의 어떤 문제점, 그 위기 순간마다 제조 공정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조 공정의 뷰에서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인텔의 문제는 일단 제조 기술에서 뒤처지면서 AMD는 TSMC를 업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CPU 시장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인텔이 조금씩 계속 점유율을 내주고 있던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잘 아시는 이제 크루저니크 CEO 같은 선행 개발팀을 아예 없애버리고 재무 성과 위주로, 단기 성과 위주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 CEO들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 실패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14나노 공정을 무려 7년 동안 지속을 한 적도 있었고, 로드맵이 계속 수정되면서 사파이어 레피저 같은 기대를 하고 있던 서버용 CPU가 굉장히 뒤늦게 연기가 돼서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HBAC과 대항하기 위해서 폰테베키오라는 코드네임으로 나온 GPU 혹은 가속기를 빨리 내놓지 못해서 이제 충분히 점유를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우디라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도 했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HBAC을 10만 대 구매해가지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만든다, 또 여기저기서 몇만 대 10만 대 이상 오라클도 산다고 하고 이런 얘기에 비해서 현재 인텔의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예상 판매량이 32,000대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아직 여전히 매출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내 식당의 양도 줄이고 15,000명의 인원 감축도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 시장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고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시장에 대한 평가가 또 냉정해서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백개싱어가 이번 변화가 40년 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면서 의지를 딱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백개싱어가 참 안 좋은 시기 때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전에 좀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비전 행사 때 앞으로 인텔 비전 2025년 파운드리가 새롭게 열릴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매출 감소도 계속되고 있고, 일단 500억 달러 규모, 2년 동안에 500억 달러 수준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0조 가량의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래서 일단 재정적으로 안정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다가 분리를 하게 됐고요. 완전히 독립된 상장 회사로도 이제 노리고 있으니까 또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독립되는 순간 인텔 하나에서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거죠. 인텔이 설계 쪽에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돈을 저쪽에서 이제 줄 수가 없으니까 파운드리 자체가 좀 자립해서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의 뒷배를 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결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텔을 대놓고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대만 TSMC한테 너무 제조를 맡긴다, 중국하고도 이제 약간 좀 싸우려고 하면은 또 TSMC가 약간 이제 또 대만이랑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고려를 했을 때 제조 기반 시설을 미국이 다 깔려고 지금 애리조나 팹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제조 기반을 다 이제 구축을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4개의 주에서 4개의 팹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미국 정부로부터 85억 달러의 추가로 지원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유럽 공장 건설은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원래 독일하고 폴란드에 이렇게 팹을 짓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수요가 없는데 팹만 먼저 이렇게 지어봤자 생산할 반도체 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애리조나, 오하이오, 오리건, 뉴멕시코에 일단 짓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넥스트로 일단 2년 동안 이제 중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칩 패키징이랑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인텔 포베로스라고 하죠. 그런 패키징 관련된 거, 그리고 테스트 관련된 것들도 좀 이제 축소를 해서 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FPGA 같은 경우에는 이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팹에서 웨이퍼를 다 이렇게 칩을 뽑아내서 에이직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프로그래머블하게 이제 FPGA 설계를 한 걸로 해서 가장 시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AMD의 자일링스고, 자일링스도 인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알테라인데,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알테라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교육용으로 알테라를 이제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스트라틱스 이런 것도 많이 이용했는데 벌써 9년 됐죠. 2015년도에 알테라를 인수를 했는데 이 일부 지분을 또 이제 매각을 해서 재정 안정화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팔 계획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여기다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죠. 모비라이를 인수했는데 이 모비라이라든가 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부문도 또 매각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AWS와의 커스텀 칩 계약입니다. 근데 이거 실상을 보면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텔이 AWS와 AI 커스텀 칩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AWS,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시아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니움 이런 이제 자체 칩을 설계를 하고 있죠. 원래 옛날부터 인텔 칩을 사용해서 이렇게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커스텀 칩을 18옹스트롱에서 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AWS의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이런 것들의 커스텀 칩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차세대 AI 칩 패브릭을 공동 개발 중이다라고 발표했어요. 이 패브릭이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건데 흔히 패브릭이라 하면은 뭐 AMD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든가 여러 것들의 칩들을 서로 이제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칩을 분리해서 제작을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 AWS는 뭐 뉴런링크라는 이름으로 패브릭을 설계를 하는데 엔비디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H100 GPU라든가 이런 것들을 4개 꽂고 클러스터 구성해가지고 저런 클러스터끼리도 또 통신을 하려면은 NV 링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NV 스위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WS도 클라우드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커스텀 칩을 개발을 하면은 걔네들을 서로 엮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칩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 AI 프로세서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칩을 18옹스트롱으로 만들겠다라고 수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I 칩을 수주받은 거라고 하기에는 뭐 H100에 대항하는 뭐 그런 걸 수주한 게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현재 협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엠브리앵크도 이제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죠. 서로 빠르게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칩들을 별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자기 자체 칩을 설계하면은 걔네들 또 연결시킬 방법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인텔이 맡았다.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요 부분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인텔은 원래 이제 또 서버용 CPU의 강자잖아요. 전통적인 강자다 보니까 지금 시에라 포레스트, 그러니까 이제 더 전력으로 되어 있는 제온 6 프로세서죠. 인텔 3 공정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인텔 3라고 하지만 이제 대충 이제 성능으로 봤을 때 한 5나노 공정 수준으로 된다라고 흔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온 6700, 6900 시리즈 요거를 사용해서 AWS의 AI 커스텀 칩과 같이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CPU도 이렇게 같이 결합을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계속 지속한다라고 했으니까 패브릭뿐만 아니라 같이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18옹스트롱으로 간다 하더라도 TSMC가 워낙 지금 가격을 비싸게 부르다 보니까 AWS가 이 엔비디아의 칩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도 자체 칩도 설계를 하고 자체 모델도 구성하고 다양한 가능성 열어두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클라우드 사업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또 AWS가 생산해낼 반도체 칩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무조건 그냥 뭐 AI 칩도 아닌데 라고 볼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이제 브로드컴과의 이 커스텀 칩 제작과 관련해서 이 18옹스트롱 공정에서 이제 콜을 못 받아서 결국은 이거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칩에 이 공정을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성능이 어쨌든 간에 인텔이 이렇게 대형 고객들을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지금 TSMC한테 다 맡기고 있잖아요. 근데 인텔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작은 기업들의 어떤 제품들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물량도 소화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칩들을 이제 점점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걸 돌리는 만큼 또 공정에서의 어떤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수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기술 발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제 AI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커스터머한테 이제 직접 이제 협력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가 너무 법령적으로 쫙 깔려 있는데 어떤 특성한 부분에서 좀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평가와 함께 인텔이 또 뭐 주가가 또 급등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지금 아직 매출이 확실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설계의 강자잖아요. 아무래도 인텔은 물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이전에 이제 그 CEO의 정책에 따라서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함에 따라서 뭔가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도 있지만도 향후에 이렇게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어쨌든 인텔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그리고 주요 패밀리스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어떤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왜냐하면 지금은 반 엔비디아 진영이 너무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커스텀 칩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인텔이 어떻게 나아갈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달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재밌는 것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는 다양한 짧은 클립들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이거는 브레이크 댄스인데 AI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기괴하게 그로테스크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많은 콘텐츠 소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